자, 여러분 참고로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저번 시간도 그렇고 요 마지막 주에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수 한 학기 동안 진도는 내가 이미 다 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진도 다 나갔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제 열심히 배웠는데 뭐 방학 지나고 이러면은 좀 잊어버릴 거고 그거를 또 뭐 나중에 전공 때 쓰긴 하는데 좀 뭐랄까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좀 요 남는 시간에 뭐 복습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거보다는 그냥 이게 이제 전공에서 어디에 쓰인다 이거를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쓰인다라고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을 내가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노트 필기 정도만 하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열전달 뭐 내 수업을 들어올 수도 있고 딴 교수님 수업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들어가서 아 이거 그때 내가 공수 때 배웠던 거고 아 이제 드디어 열전달에서 내가 그때 열심히 이제 연습했던 거를 드디어 써먹을 때가 오는구나 뭐 이렇게 알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제 뭐 기말 시험 공부 준비하면서도 아 이걸 나중에 지금만 시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써먹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은 걱정하지 말고 자 계속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아까는 굉장히 이제 지배 방정식을 만들고 봤더니 그게 이제 공수에 나오는 미분 방정식이었던 거죠, 그죠? 뭐 first order OD, second order OD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푸는 게 간단했죠. 근데 좀 안 간단한 경우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뭐 실제로 공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 거고 여기 이제 기법 중에 하나 이제 뭐라고 불리냐면은 그 separation of variable이라고 한국말로 이거 뭐라 그러더라? 그냥 해석한 변수 분리법인데 뭐 번역책에는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separation of variable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기법이에요. 이 공수 2에서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그때도 아 이게 나중에 열전달에서 쓰이지 이렇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이제 배운 식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원래 열전달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이제 뭐 열전달률의 변화량에다가 에너지 전화량에서 열전달 제1법칙, 연력 제1법칙 에너지 보존 써가지고 뭐 왼쪽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에너지하고 에너지의 생산량은 뭐 시스템의 에너지랑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봤더니 이게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상미분은 아니고 x에 대해서도 변하고 t에 대해서 변하고 이렇게 미분식인 거지. 그래서 그럼 공업수학에서 봤던 미분식으로 간단화를 시켜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전달을 생각하면은 여기서 내가 y라고 한 거는 보기 편하게 y로 바꾼 건데 원래는 얘가 t 온도죠, 그죠? 그리고 온도인데다가 얘는 x, t 위치와 시간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가 뭐냐면은 여기서 a라고 둔 거는 열 전달률분의 에너지 발생률이에요. 열 발생률. 그러니까 이것도 상수예요, 그죠? 여기서 열 발생률까지 변한다. 그런 건 포기해, 풀지 맙시다. 농담이고 그런 거 이제 컴퓨터로 풀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뉴메리컬도 아까 좀 시간이 되면 내가 소개를 해줄 텐데 뭐 푸는 기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상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는 뭐냐면은 열 전달률분의 이제 밀도하고 비열이죠, 그죠? 이거는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역학 프로퍼티로 열 확산율, 더멀 디퓨지비티. 더멀 디퓨지비티라고 합니다. 요거는 정확 상수란 얘기, 숫자고 안 변합니다. 이것도 상수, 숫자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상수라서 그냥 A, B로 표현해 주면은 딱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요거를 딱 봤더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걸 이제 이렇게 y2 프라임 더하기 a는 b의 y의 dt죠, 그죠? 그래서 위에 땡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dx였으면은 y2 프라임 더하기 a는 b y 프라임이면 라운드 t가 아니고 라운드 x 제곱의 라운드 x였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거 옮기면은 y2 프라임 마이너스 by 프라임 더하기 0y 그러니까 0이고는 마이너스 a. 이거 뭐냐면은 non homogeneous second order ODE입니다. 개수 다 상수고 여러분들 이거 푸는 법 다 알죠, 그죠? method of undetermined coefficient 써도 되고 아무튼 뭐 방법 써가지고 이거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x이고 요건 이제 dt인 거지. 그래서
아, 이 방법을 내가 쓸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죠? DX였으면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웠어요. 여러분들 푸는 법도. 근데 이 방법을 못 쓰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내가 얘기했죠. 공수는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계속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를 반복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두 개로 만든 다음에 걔네를 이 형태로 바꿔줘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풀 수 있게 줘요. 아, 그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수학자들 참 진짜 부지런합니다. 그죠? 존경할 만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변수분리법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적지 말고 다시 원래대로 적어줍시다.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 더하기 a는 b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y라고 해주고 요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도 못 외워가지고 나도 이제 책 보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요 A가 이제 그 열전달률이죠, 그죠? 요게 남아 있으면 푸는 게 좀 복잡해요. 막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 어차피 같이 풀기 때문에 일단 얘를 0이라고 두겠습니다. 열전달률이 없는 경우, 그냥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위치에 따라서 변하고 이 두 개만 남기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는 b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y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해서 얘를 진행해 봅시다. 간단하니까. 자, 그리고 이걸 이제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네, 좀 책을 보고 해야 돼서 다시 t로 바꿔줍시다.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는 그 다음에 b도 b 대신 이제 b 대신 알파를 k분의 로시라고 두고 얘를 이제 알파분의 1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이렇게 두면은 요게 이제 책에서 시작하는 폼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헷갈려요. 이렇게 두고 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치환을 해줄 텐데 여기서 이제 t는 뭐냐면은 x, t죠, 그죠? 이거를 뭘로 바꿔주냐면은 세타라는 녀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더 편한가 보지. 그래서 이거 세타를 마찬가지로 x, t인데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요 t의 x, t는 그대로 두고 얘 마이너스 t 인피니티 마이너스 ti 초기 조건입니다. 초기 조건 마이너스 t 인피니티. 자, 얘랑은 다 상수입니다. 상수로 이렇게 치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나 변화율은 같아요. 여기는 다 상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x도 요 x로 위치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x도 이 대문자 x로 바꿔주고 뭐가 있냐면은 x의 l 전체 길이로 나눠주는 이렇게 노멀라이즈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이제 바꿔줘 버립니다. 그 다음에 t는 시간은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타우로 바꿔줘요. 타우로 바꿔주고 시간 t를 타우로 바꿔주고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알파 여기 있죠, 그죠? 요 알파 t에 나누기 l 제곱 이렇게 다 치환을 해줘요. x는 요 x로 이렇게 바꿔주고 타우로 t를 바꿔주고 세타를 이제 온도 t를 세타로 바꿔주면은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벌써 복잡하죠, 그죠? 왜 이렇게 바뀌느냐? 바뀌어야지 좀 이렇게 쓰기 편해요. 이 그대로 가면은 식이 너무 길어져서 이미 복잡한데 그건 아예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요 식이 어떻게 뿅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라운드 x 제곱 위치죠, 그죠? 네, 라운드 제곱 세타는 라운드 타우분의 라운드 세타 이렇게 바뀌어요. 거의 똑같죠, 그죠? 똑같은 식입니다.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뭐 3a 더하기 5는 2하고 3y 더하기 5는 2하고 3 t 더하기 5는 2하고 다 같은 식이에요, 그죠? 같은 식입니다. 그냥 풀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치환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따라올 필요 없이 그냥 치환해줬고 그냥 같은 식이고 여기서부터 푸는구나. 왜냐면 이게 공수책에 나오는 부분이거든. 얘는 열전달 부분이고 열전달 부분을 공수책에 나오는 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열전달에서는 이제 무차원 온도라고 하고 무차원 위치, 무차원 시간이라고 이렇게 뭐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줬는데 여기서 이제 공수에서도 재밌는 게 그러니까 풀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질문 많이 했죠. 교수님 이게 왜 이렇게 두나요? 근데 내가 많이 얘기했던 게 그냥 그렇게 두고 풀었더니 풀려서 그렇게 뒀다. 이렇게 했더니 안 풀리고 저렇게 해서 안 풀려서 이렇게 뒀더니 풀리더라.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근데 나중에 이유가 있지만 근데 이것도 일단 그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봤더니 이 세타라는 변수는 x에 대해서도 변하고 그 다음에 이 세타라는 변수는 시간에 대해서도 변하는 거예요. 위치에 대해서 변하고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데 그 두 개 같다 이거지. 이게 같으려면은 얘가 이 변화량도 상수고 얘 변화량도 상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함수들의 어떤 곱으로 나타내야지만이 이게 말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만족하는 세타는 얘밖에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요 세타는 결국에는 위치 x하고 타우의 함수인데 똑같아요. 시간과 위치의 함수는 이렇게 x 대문자 x 타우죠, 그죠? 함수인데 대신에 얘는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하냐면은 얘가 이게 만족하고 이게 풀리려면은 얘는 두 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 두 개의 함수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f라는 함수가 있고 걔는 어떤 위치만의 함수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시간만의 함수다. 그러니까 이게 막 시간과 위치가 막 섞여 있으면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이제. 도저히 풀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요 세타라는 이제 무차원 온도라는 요 세타라는 요 변수는 이게 막 섞여 있는 놈들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이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다른 두 종류의 함수들의 곱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일단 놓는 거예요. 이러고 안 풀리면은 안 풀리는 거지. 근데 이렇게 놓고 풀렸으니까 이게 맞았네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타를 둔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얘를 여기다 넣어버려요. 이제 넣어버리고 실제로 하면은 타우는 앞에 나오고 g의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의 f x가 되겠죠, 그죠? 걔는 뭐가 되냐면은 마찬가지로 f의 라운드 이제 x하고 타우 생략했습니다. 라운드 타우분의 라운드 g 타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좀 더 간단하게 쓰면은 뭐 fx 생략해 버리면은 g도 일로 넘겨주고 f 일로 넘겨주면은 f분의 1에 d 이제 d로 바뀝니다. 왜냐면 얘는 x만의 함수니까 dx의 제곱분의 d 제곱 f는 g분의 1에 d 타우분의 dg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분리시켜 주기 때문에 separation of variable 이거를 이제 변수 분리법이라고 합니다. separation of variable 변수 분리법이라고. 자, 요거를 다음 페이지에 다시 적어 줍시다. 요거 6이고 그래서 이제 쟤를 적어 주면은 f분의 1에 dx제곱분 아직까지 여러분 배운 거랑 완전히 이거 안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교수님 이거 안 배웠고 이거 안 배웠고 이거 안 배웠고 이렇게 되면 풀리는데 이 식은 이 형태가 아니니까 못 풉니다. 거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치환해서 이제 막 수학적으로 치환해서 넘기고 해준 거예요. 이렇게 가정도 해주고 이거는 생각해 놓은 사람은 참 천재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문제를 풀어라. 거기서 막 이렇게 유도해냈다. 시험 시간에 나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존재할까? 아마 이걸 어떻게 풀려고 막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을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발견해낸 거고 시험 시간에 안 가르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논 호모지니스 OD만 가르쳐 준 다음에 이 문제 주고 풀어라. 그랬더니 막 자기가 세퍼레이션 베리어블 막 가정해가지고 이 방법을 발견해. 진정한 천재입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런 사람은 진짜 따로 영재 교육도 받고 이렇게 특별 취급을 받을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 적이 없어. 되게 세계의 유명한 대가들도 뭐 그 정도까지 그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해내는 게 또 뛰어난 능력도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가고 지식은 세대를 거치면서 쌓여가는 거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요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은
dx 제곱분의 이제 d 제곱 f는 g분의 1에 이제 d 타우분의 dg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걸 또 만족하려면은 아까와 비슷한 거예요. 얘하고 얘가 이제 변한단 말이지. 이게 결국엔 미분이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해법을 이해하려면은 내가 얘기하는 게 수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분이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뭐냐면은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이제 f가 x에 따라서 변하고 x의 2차 미분에 따라서 변하고 g도 타우에 대해서 이제 변한다는 말이야. 서로 막 변하는데 이게 같으려면은 이게 상수여야 되는 거예요. 상수여야지. 변화량이 같아야 되는 거야. 얘가 변하는 비율하고 얘가 변하는 비율하고 둘 다 같아야지. 상수로 나와야지. 변화량이 같아야지만 이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량을 뭘로 두냐면은 뭐 상수로 두면 돼. 상수죠, 그죠? 근데 그 상수로 두는데 c라고 두지 말고 일단 왠지는 묻지 말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람다 제곱이라고 둡시다. 왜냐? 이렇게 둬야 풀리거든. 이렇게 둬야 풀리기가 쉬워요. 나중에 아마 처음 이 방법을 개발한 사람들은 C라고 두고 풀었겠지. 그랬더니 뒤에 꼬였네 이래서 제곱으로 뒀으면 쉬울 텐데 다시 돌아와서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개발해 놓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람다 제곱으로 두면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이걸 각각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f분의 1에 dx 제곱 x 제곱분의 df는 람다 제곱, 그 다음에 g분의 1에 d 타우분의 dg는 람다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람다 제곱으로 두네. 마이너스 람다 제곱.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 같은 상수니까 이 c라고 두지 말고 얘라고 둬라 이렇게 한 거지. 람다 제곱으로 둡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은 이 식이 dx 제곱분의 df 더하기 람다 1로 넘겼으니까 f 곱해서 넘긴 거죠, 그죠? 람다 제곱 f는 0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요 식은 뭐가 되냐면은 d 타우 분의 dg에 더하기 g에 람다 제곱을 먼저 지우개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상관없는데 보기에 깔끔하니까 이거 더하기 람다 제곱에 g는 0 이렇게 두 개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어디 갔지? 앞에서 못 풀었습니다. 왜냐면 논 호모지니어스 세컨 오더 ODE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안 풀렸는데 딱딱딱딱 했더니 이게 논 호모지니어스 세컨 오더 ODE, 퍼스트 ODE가 나왔어요. 아직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죠?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 안 보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ax 더하기 by는 c하고 ax 더하기 by는 c하고 af 더하기 bg는 c하고 다 같은 식입니다. 그죠? 얘를 내가 한번 바꿔 써볼게요. 뭐냐면은 dx 제곱분의 여기 f 제곱 빼먹었네. 여기 제곱이 있어야지. 여기 제곱이 있어야죠. 그죠? dx 제곱분의 d 제곱 y 더하기 람다 제곱 y는 0이라고 쓰고, 이거 다 있으면은 y2 프라임 더하기 람다 제곱 y는 0. 이거하고 같은 식이죠, 그죠? 같은 식입니다. 이거 뭐예요? 세컨 오더 호모지니어스 OD죠, 그죠? 여러분 이거 제너럴 솔루션 뭔지 압니다, 그죠? 이거 풀 수 있으면은 이것도 풀 수 있는 거예요. y 대신 f만 쓰면 되는 거니까. 얘는 first order linear OD죠, 그죠? 호모지니어스 폼입니다. 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g 대신 타우 대신 쓰고 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y 프라임 더하기 람다 제곱 y는 0입니다. 얘는 더 쉬워요, 그죠? 이거 여러분 제너럴 솔루션 압니다, 그죠? 일반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써주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거 두 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숙제로 내줘도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제 얘를 먼저 풀면은 1번의 제너럴 솔루션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f죠, 그죠? y라고 해도 되지만 f니까 f가 뭐가 나오냐면은 제너럴 솔루션 중에 얘를 제곱으로 둔 이유가 있어요. 근해 공식에 넣어가지고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이제 그 허수애가 나옵니다, 두 개.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의 선형조합이죠, 그죠? C1 코사인에 람다 제곱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람다 x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 안에 안 그러면 이게 또 루트 들어가면 쓰기 귀찮아지는 거예요. 더하기 C2의 사인 람다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는 풀면 뭐가 나오냐면은 2번, 이게 이제 1번이고 이게 이제 2번이란 말이지. 그래서 g는 뭐가 나오냐면은 g는 C3 상수 C1, C2는 상수죠, 그죠? C3의
익스포넨셜 펑션의 마이너스 람다 제곱의 타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두 개 일반에 이거는 여러분들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게 뭐다? 여러분들이 공수 배운 이제 D order ODE 하고 END order ODE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열전달 시간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실제로 안 풀어줘요. 왜냐? 여러분들이 공수에서 first order ODE, second order ODE 이거 아까 얘기한 이런 식의 식들 푸는 방법을 아까 수영장 얘기했죠. 밖에서 수영하기 전에 막 팔굽혀펴기하고 준비 운동을 죽어라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준비 운동 끝났죠? 이러면서 일로 뿅 점프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내가 여러분 여기서 이거 이제 first order ODE, second ODE, general solution 배웠죠? 이러면은 한 반 정도는 아니요 이런 표정을 지어요. 자 다음 학기에는 꼭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이번에 내가 공수 배운 학생들 사진으로 얼굴을 기억해놨다가 강의실에서 내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기억했을 때. 그래서 아니요 안 배웠는데요 이러면은 좀 서로 민망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C1, C2, C3가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경계 조건으로 결정이 됩니다. 경계 조건은 뭐냐면 이제 다시 열전달로 돌아와요. 열전달로 돌아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고 뭐 20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x하고 타우가 아까 원래 x하고 타우가 있죠, 그죠? 이게 만약에 길이가 l이라 그러면은 이제 x는 뭐였냐면은 x 나누기 l이었고 그 다음에 타우는 뭐냐면은 타우는 뭐였어? 타우는 L제곱분의 알파의 t였습니다. 그죠? 그럼 L은 요 길인 거예요. 1m면은 그냥 1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은 우리가 쓰는 시간 초고 알파는 아까 알파는 더멀 디퓨지비티 얘기했듯이 어디 있어? 여기 열전달률, 뭐 밀도 이거 막 숫자들이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넣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에 따른 온도의 변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 생성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변하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수학 기법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열전달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식하고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진짜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하려면은 수학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수학 없이는 열전달 현상을 말이야. 벽에서 온도가 막 이렇게 점점 상승하는 걸 아무리 백날 쳐다보고 있어도 천년 만년을 쳐다봐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움직이고 서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통찰력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경계 조건 넣으면 쉽게 풀릴 것 같죠. 그래서 경계 조건 넣어가지고 풀면은 여기 나오는데 이제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 세타가 여기서 이제 FG를 구하면은 세타는 다시 뭐가 되냐면은 F하고 G의 곱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세타는 뭐가 되냐면은 이거 곱하기 C1 코사인 람다 X 더하기 C2 사인 람다 X의 그 다음에 C3 2의 마이너스 람다 제곱 타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죠. 그래서 타우도 넣고 x도 넣고 원래대로 x하고 타우는 분리돼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위치하고 시간을 넣으면 해당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타가 나오는데 자 최종 세타를 일단 책에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적어주면은 세타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그마가 나와요. 시그마 n은 1에서 인피니티까지 an의 2의 마이너스 람다 제곱에 n의 타우의 코사인 람다 n의 x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막 시그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손으로 막 무한대까지 여러분 손으로 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는 내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거를 엑셀이나 매틀랩을 이용해서 플롯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 그래요. 실제로 과정도 다 따라가고. 근데 뭐 여러분들은 학부생이니까 뭐 아직까지 그럴 필요는 없고. 근데 요 AN이 뭐냐면은 AN이 뒤에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AN은 2 람다 n 더하기 사인 2 람다 n 분의 뭐 4 사인 람다 n 이렇게 나오고 이게 여러분 손으로 풀었다고 하지만 이게 숫자 넣어서 대충 이렇게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값들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면은 컴퓨터로 푸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막 공수하고 수학적 이거를 이제 어널리티컬 솔루션 해석해라 그러는데 해석해적인 미분의 방법으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더니 어느 순간 이게 인간이 풀 수 있는 수학적 기호의 조합과 인지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그게 이제 뭐 잘난 사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풀겠지만 이게 일반 사람들도 이런 기법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별로 실용적이지가 않더라 이거지. 그래서 등장하는 기법이 뭐냐면은 굉장히 무식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이런 도메인을 그리드로 막 나눈 다음에 막 점을 만들고 이 델타 x가 원래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은 이런 어디 있어? 아까 한것 같은데
이런 식의 형태죠, 그죠? 미분의 형태입니다. 델타 x, 델타 y. 이 델타 x를 0으로 안 보내버리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리드 포인트를 살려놓은 다음에 요 그리드 포인트마다 연립 방정식이 나와요. 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식 하나하나는 단순한데 식이 이 포인트 숫자만큼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고 좀 굉장히 단순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죠? 식 하나하나 풀어서 다시 풀고 막 하는 것도. 그래서 이 방법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차라리 이 방법이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번에 풀면 식으로 딱 나와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그 1900년도에 뭐가 등장합니까 갑자기? 컴퓨터란 도구가 딱 등장해버리는 거죠. 컴퓨터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단순 무식한 계산, 반복 계산하는 거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제 좀 앨런 튜링이 나는 영화 보라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이 봤더니 아니 이거 이렇게 막 어널리틱하게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막 천재만 건들 수 있는 이런 식 그만 만들고 우리 옆에서 계산만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도구 계산기만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막 포인트 나눠가지고 그냥 막 계속 반복해 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이거지. 실제로 그래서 컴퓨터로 이런 툴을 딱 만드는 순간 인류가 그 전에 풀 수 없었던 식들을 막 풀게 되면서 과학기술의 수준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수치의 뉴메리컬 솔루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뉴메리컬 공수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런 식들을 여러분 그 식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행렬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게다가 행렬로 표현하면은 역행렬 구하면은 값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공수에서도 행렬을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친 거예요. 왜냐? 요즘은 이렇게 풀기보다는 다들 이렇게 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디오 여기서 잠깐 끊고 나중에 그 수치에 그러니까 이제 뉴메리컬 솔루션 그 과정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행렬 배웠으니까.